16번에서 18번 문제 풀이에 해당하는 지문 박시전입니다. 용골대가 모든 장조를 뒤로 물린 후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의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박씨가 개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거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할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 왕의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개화가 다시 소리쳤다.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개화가 주문을 외자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다. 뒤이어 얼음이 얼고 그 위로는 흰 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제야 용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20에게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왔다. 자, 이 글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2번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이 드러나고 있다. 3번 조선이 승리했던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4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자, 잘못된 건 뭘까요? 네, 3번입니다. 조선이 패배했어요, 이 전쟁을. 자, 이 전쟁의 배경은 뭐냐? 병자년에 호가 쳐들어온 난이었습니다. 호는 청나라예요. 병자호란. 이때 조선이 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작자를 알 수 없는 이야기로 지금 만들어진 게 박시전입니다. 17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박씨는 조선 왕의 항서를 돌려받았다. 2번 용골대는 박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3번 개화는 도수를 부려 오랑캐 군사를 제압하였다. 4번 용골대는 조선의 왕비를 모셔갈 수 없게 되었다. 자, 틀린 것은 어떤 걸까요? 네, 1번입니다. 박씨는 조선 왕의 항서를 돌려받지 못했죠. 그래서 항서를 이미 받았다고 그 청나라 오랑캐가 자랑을 하는 대목이 나왔죠. 자, 7번은 1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기역에서 리을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기역 찾아볼까요? 기역, 박씨, 니은.
너희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이 내에 2번 디귿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라고 말했던 디귿은 신인. 자, 리을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그 부인입니다. 자, 다음 중 다 다른 건 뭘까요? 네, 모두 다 같은 뜻인데 이것만 다른 뜻이에요. 네, 다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모두 다 네, 박씨인데 니은은 누구냐? 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하고 밑에 줄에 나와요. 누가 외웠냐면 개화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머지는 다 박씨를 의미하는데 니은만 개화예요. 그래서 18번은 2번입니다. 자, 19번에서 20번은 홍자람 작가의 챔피언이라는 글인데요. 글의 모양이 특이하죠. 자, S하고 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옥림 땡땡 아빠 대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13. 줄거리 옥림이와 아빠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운동 경기에서의 규칙과 일상생활에서 양심을 지키며 사는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다. 옥림이는 경우에 따라 반칙이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해도 된다고 말한다. 옥림이의 말을 들은 아빠는 옥림이가 준 8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파출소에 가져다 주기로 결심한다. 자, 14번 장면입니다. 파출소 앞 거리, 밤. 옥림이의 팔을 붙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아빠의 모습. 옥림, 어리둥절해하며 왜 이래? 아빠 어디 가는 건데? 아빠 파출소 앞에 탁 멈춰 선다. 아빠, 지갑을 꺼내 보이며 이거 그때 내가 준 지갑이야. 솔직히 아빠도 이거 갖다 줄까 말까 갈등했는데 내 얘기 들으니까 안 되겠어. 왜 그런지 알아? 옥림, 뚱해서 본다. 아빠, 너 몇 살이야? 15살밖에 안 됐지? 그런 애가 만날 세상 탓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도둑질하면 너도 도둑 될래? 옥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빠, 세상이 뭐냐? 그건 만들어가는 거야. 아빠가 지금 지갑 갖다 주지? 그러면 이 지갑 받은 사람이 감동받지?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돈 주어서 또 파출소 갖다 주고 그렇게 돌고 돌아서 세상이 깨끗해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아빠 돈도 돌아온다고? 150만 원이? 아빠 멈칫하다가 결연하게 그럴 거야. 아빠는 그렇게 믿어. 봐라. 이건 이제 지갑이 아니라 부메랑이야. 돌고 돌아서 오는 부메랑. 봐라. 아빠 이거 갖다 준다. 부메랑 주고 온다. 씩씩하게 파출소로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의기양양 턱 지갑을 내미는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는 옥림이.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형식이 자유로운 글이다. 2번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다. 3번 인물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4번 대사와 지시문으로 표현한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어떤 건가요? 1번이죠. 형식이 자유로운 글이 아닙니다.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대사의 역할과 그 다음 시작하는 장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괄호를 보이며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장소 설명도 있고요. 자, 그래서 딱 보셔도 대본인 게 티가 나죠. 그 다음 인물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등하나요? 네, 지갑을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죠. 대사와 지문으로는 표시되고 있고요. 자, 틀린 것은 1번 형식이 자유로운 글이다. 2번 아빠가
기역과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솔직히 아빠도 이거 갖다 줄까 말까 갈등했는데 내 얘기 들으니까 안 되겠어. 라는 이유는 뭘까요? 1번. 주운 물건을 신고하고 보상받기 위해서. 2번. 옥림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3번. 주인이 지갑을 찾는다는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4번. 옥림이 아빠를 비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 뭘까요? 네. 옥림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고 아빠가 고민을 하다가 결정하게 되었죠. 네. 다음. 자, 21에서 23번. 냉장고의 이중성이라는 박정훈 작가의 글입니다. 먼저 냉장고를 사용하면 전기를 낭비하게 된다. 언제 먹을지 모를 음식을 보관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전기를 쓰게 되는 것이다. 전기를 낭비한다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냉장고를 쓰면서 인정을 잃어간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식구가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만들거나 얻게 되면 미련 없이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겨두면 음식이 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는 점점 커지고 그 안에 넣어두는 음식은 하나 둘씩 늘어난다. 또한 냉장고는 당장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게 한다. 그리하여 애꿎은 생명을 필요 이상으로 죽게 만들어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짐승이나 물고기 등을 마구 잡고 당장 죽이지 않아도 될 수많은 가축을 죽여 냉장고 안에 보관하게 한다. 대부분의 가정집 냉장고에는 양의 차이는 있지만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멸치, 포 등이 쌓여 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양이 될 것이다. 우리는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애꿎은 생명들을 필요 이상으로 죽여 냉동하는 만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기억, 냉장고가 커질수록 먹지 않는 음식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까운 전기를 써서 냉동실에 오랫동안 보관한 음식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일쑤다. 이런 현상은 잘 사는 나라뿐 아니라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자, 21번. 윗 글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필요한 정보를 더 찾아본다. 2번.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만든다. 3번. 낱말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4번.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자, 요약하는 방법 뭘까요? 요약하는 건 줄이는 거죠. 그래서 핵심어도 찾고 그 핵심어를 한 문장, 네, 중심 문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21번은 2번입니다.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냉장고 사용으로 전기가 낭비되고 있다. 2번. 냉장고는 당장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한다. 3번. 냉장고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4번. 냉장고를 쓰면서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일이 줄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거 어떤 거죠? 네.
균형을 유지하나요? 아니죠.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네. 보관하려고 무분별하게 동물들과 바닷속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죠. 23번. 기역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 어떤 문장이 나오고요. 이 주장 뒤로 뭐라고 말하냐? 냉장고가 커질수록 먹지 않는 음식도 늘어나기 때문이래요. 자, 뭘까요? 1번, 냉장고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늘어났다. 2번,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많은 음식을 버리게 되었다. 3번, 냉장고의 사용은 아동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4번, 냉장고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게 한다. 자, 무슨 문제냐면요. 지금 뒤로 읽어보시면 음식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뭘까요? 그러면 네, 음식을 자꾸 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번,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많은 음식을 버리게 되었다. 이게 알맞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23번은 2번입니다. 24번에서 25번은 김형자 작가의 지문이 촉각을 위해 존재한다고 라는 글입니다. 사람의 손가락과 손바닥, 발바닥 등에는 작은 산과 계곡 모양의 선들로 이루어진 무늬가 있다. 이러한 피부의 무늬는 무늬가 있는 위치에 따라 손가락에 있는 지문, 손바닥에 있는 장문, 발바닥에 있는 종문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역의 지문은 손가락 안쪽 끝에 있는 피부의 무늬나 그것이 남긴 흔적을 말한다. 지문은 태아가 4에서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만들어지는데 그 형태가 대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의 태아의 위치나 태아가 받는 압력 등도 지문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조차 지문이 서로 다르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은 억지로 계산해도 640억 분의 1 정도라고 하니 전 세계에서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왼손과 오른손의 지문도 다르다. 지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범죄 수사나 신분 확인을 위한 보안 기술에 지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손을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가진 특별한 기능을 이해하려면 지문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지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손이 가진 섬세한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2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사람의 손바닥에는 선들로 이루어진 무늬가 있다. 2번. 지문은 신분 확인을 위한 보안 기술에 활용되고 있다. 3번. 손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지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번.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이 같은 경우가 많다. 네, 잘못된 건 4번이었죠. 네, 지문이 쌍둥이조차도 다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25번. 기역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역, 지문은 손가락 안쪽 끝에 있는 피부의 무늬나 그것이 남긴 흔적을 말한다. 자, 이것의 설명 방법은 1번 정의, 2번 예시, 3번 비교, 4번 대조. 자, 적절한 건 어떤 걸까요?
지문은 무엇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런 이런 설명 방법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자, 예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시작하면 예시. 비교는 비슷한 것을 서로 표현할 때. 대조는 반대되는 면을 서로 표현할 때. 대조, 비교, 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25번의 설명 방법은 정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9년 2회, 네, 2회차의 국어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